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빠르게 떠먹여드리는 콩파TV입니다. 네, 저희가 실버타운 의무식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을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고 또 논란이 아주 뜨거워요. 공파님 칭찬도 많이 받고 공격도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래 사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해법까지 담았습니다. 공파님 건배. 네, 흥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주세요. 제가 한 모금도 안 했는데 벌써 얼굴이 뻘건 것 같네요. 왜냐면 저랑 지금 의무식에 대해서 한창 논의를 막 했거든요. 제가 조금 이겼어요. 공파님이 지난번에 실버타운 의무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60식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80세 넘으면 의무식 90식을 해야 된다.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60식 이하로 실버타운들이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안정적인 식사를 공급하기가 어렵다. 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새끼 소식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60식으로 또 90식으로 이렇게 점차 가야 된다. 이게 네. 요지였어요. 그치? 그렇습니다. 지금 60식 이하로 하는 곳들도 네. 다 바꾸자. 60식으로 바꾸자. 예. 네. 근데 이제 저랑은 좀 얘기를 전에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깊이 다시 또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저희가 의견이 조금 갈려요. 그래서 공파님 의견과 제 의견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 좀 다르고 또 댓글에도 보면 굉장히 다른 분들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일단 제 의견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고 네.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제가 안 살아봐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근데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실버타운 업체하고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필요도 없고 네. 대신에 저희가 60살부터 들어가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버타운이 좋은 여건 속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버타운과 미국 실버타운, 일본 실버타운을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만 곳 이상이거든요. 일본도 몇만 곳 이상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정말 통틀어서 수십 곳에 불과하거든요. 만족스럽게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운영되는 곳은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미국은 그렇게 잘 되고 일본도 잘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될까요? 그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겠죠? 그렇죠.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큰 수익이 남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산 누구나 해보시면 압니다. 생활비 곱하기 인원수, 인건비 이런 거 따져보고 뻔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수익이 충분히 보장이 됐기 때문에 너도 나도 만들었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수만 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실버타운이 어려운데 이만큼 얼마 되지도 않고 어렵게 근근히 운영하는 곳에 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랑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공파님 그 실버타운과 이해관계가 없는 거 맞으시죠? 뭐 없습니다. 저는 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네. 생활하고 그래서 급식밥으로 살았다고 말씀드렸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새끼밥을 다 그렇게 먹었고 그래서 제가 실버타운 밥도 어르신들이 기대하는 거랑 제가 기대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왜 만족하냐면 영양이 충분하거든요. 맛이나 이런 건 외식을 한 번씩 하시면 되죠. 집밥처럼 이렇게 건강식을 하기 위해서는 맛 위주로 가면 안 된다. 만약에 실버타운을 생각하신다면 주변에 맛집이랑 비교를 하시면 들어가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맛집 근처에 집을 얻어서 사셔야지 밖에 식당과 자꾸 비교해서는 실버타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무슨 말씀 하는지 알겠어요.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주는 거 그리고 화려한 음식들을 좋아하던 사람인데 제가 한번 아프고 나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는 그런 튀김이라든가 뭐 떡볶이라든가 이런 뷔페에서 먹을 수 있는 많고 기름지고 그리고 이런 화려한 음식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아침이랑 저녁도 많이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점심 한 끼는 한식으로 조금 화려하게 먹더라도 아침이나 저녁은 저희가 샐러드라든가 뭐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야채 주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몸에 좋은 걸로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나니까 정말 새끼가
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가볍고 몸에 좋다는 걸 느끼겠어요. 세포가 3개월이면 바뀐다.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껴보려면 3개월만 음식을 바꿔봐라. 맨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해봤거든요, 직접. 그러고 나니까 이런 다양한 화려한 이런 밖에서의 음식들을 잘 못 먹겠어요. 먹어도 이제 겁이 나요. 실버타운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장수하시고 건강하십니다. 저희가 가서 뵈면은 정말 그 나이대에 비해서 10년에서 15년은 젊어 보인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실버타운 어르신들이 평균 연령이 85세가 다 넘으신 이유가 그분들이 건강하게 그 식사를 드시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제가 실버타운 들어가는 이유 중에 거의 한 8, 90%는 식사고 그 식사를 그 어르신들이 드시고 산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90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걸어다니면서 자기 활동하고 활발하게 사시잖아요. 저는 그 이상 증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족할 줄 알고 그칠 줄 알고 분수를 알고 특히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먹어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데 나이 들면은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소식을 생활화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한의사 입장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다 보거든요. 이 연령층들을 10년 이상 그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는 걸 옆에서 관찰해 보면서 느낀 여러 가지 소감들이 많거든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젊은 친구들한테는 제가 식사 때문에 실버타운 들어간다. 아마 99.9%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실상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40대, 50대, 60대까지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소화도 잘 되고 식사도 준비해서 드실 수 있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나이가 75세 넘어서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들 댓글 주신 어르신들이 강조하는 게 소명감을 가지고 해라. 장기적으로 의무식은 없어져야 된다. 미국과 일본은 소명감이 있어서 그렇게 많아졌냐? 이득이 있기 때문에 많아진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정 부분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득이 남기 때문에 물건을 만드는 거고 그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실버타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실버타운에 이윤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버타운이 안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 곳에 소명의식을 강조한다고 운영이 잘 될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은 다 소명의식이 많아서 수만 개씩 만들어졌을까요? 그 부분 이제 아까 하신 말씀으로 저도 좀 이해가 됐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저도 제가 유튜브 하고 좀 바쁘잖아요. 그리고 계속 외출도 자주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청소하시는 이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바쁠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돈 주고 하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내가 못하는 대청소를 4시간 동안 쉬지 말고 열심히 해주고 가시는 게 그분의 소명이고 그분의 의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식구처럼 이렇게 지내다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청소하시는 날 같이 있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4시간 동안 쭉 하시는 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음식도 간식을 이렇게 좀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이분을 좀 챙겨드리고 이분도 우리 집에 와서 행복하게 일을 하시고 가야 그 서비스가 결국은 그 정성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고 정말 식구처럼 그렇게 하고 또 서로 생각해주는 마음들이 있고 이러니까 믿고 열쇠도 맡기고 키번호 알려주고 그리고 제가 외출하면 싹 치워놓고 가시면 진짜 우렁각시가 왔다 간 것처럼 저도 와서 너무 행복하고 이모님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명절 때나 이럴 때는 또 조그맣게 선물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그분한테 저도 감사하고 또 그분도 저한테 감사한 만큼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실버타운 입주민들은 실버타운 업체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실버타운 업체는 입주민을 생각해야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돼야지. 노후에 어디에서 살지 고민인 분, 노후에 어떻게 살지 고민입니다. 부모님 걱정이 되시는 우리 자녀분들 모두들 이 책을 보셔야 합니다. 노후 전문가로서 7년 동안 공부한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실버타운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버타운 올가이드를 그리고 그 외 내가 어디에서 살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후의 집 이 두 책은 지금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기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네. 우리가. 그리고 일본 갔다 와서 이제 자세하게 좀 봤고, 그리고 그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또 다 둘러보고, 네. 그리고 와서 또 한국에 와서도 홈페이지로 계속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느낀 바가 있어요. 예. 이번에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정말 한국 실버타운이 최고다 이걸 느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실버타운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해주는 게 많구나. 비용을 받지 않고. 예. 저는 일본이 30분 정도 이렇게 외출을 하는데 도와드리거나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거나 뭐 이렇게 약간의 도움을 주는 거를 30분 단위로 잘라가지고 비용을 받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16,500원. 한 33,000원 정도를 유료로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걸 뭐 정해 호소하고 너희들 소명감을 갖고 하라 이런 거 없어요. 일자리 없잖아요. 그리고 실버타운에서 해주는 많은 서비스들은 그냥 업자들한테 연결해주는 서비스죠.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식당 하나만 딱 하잖아요. 그리고도 그 식당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기가 좀 적어서 저희가 와서 곰곰이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모두 다 노블 카운티처럼 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30식을 먹든 의무식이 없긴 없어요. 그런데 30식을 돌리든 뭐 몇식을 하든 일단 직원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직원의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식당에서 음식 조리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예. 우리랑 다르게 월세 딱 정해져 있고요. 관리비 형식으로 해서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입주민들이 분담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기본 서비스 비용으로 해서 분담을 하고, 정확하게 그 금액들이 산정이 돼 있고, 네. 우리로 치면은 관리비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 시설 이용과 서비스 비용이 대략 한 80만 원 정도 네.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딱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물질적인 거하고 이런 서비스적인 것들을 딱딱 나눠놓은 네.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이윤 보장이 됐다고 한 이유가 저희가 다녀온 그 실버타운이 건물 하나였는데 그 땅과 건물을 임차한 거죠. 그 실버타운 운영하는 업체에서 땅도 임차하고 건물도 임차를 한 것이에요. 임차를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쪽은 그 임차 비용에 대한 것까지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단계가 더 포함이 된 거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적은 서비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비용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서 또 임대료에 내고 있는 거랑 그렇죠. 마찬가지.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손해 볼 수는 없죠. 네. 그것을 입주민들이 다 부담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거기에 동의하니까 거기 들어간 거죠. 26제곱미터 형이 가장 적은 평형인데 그 평형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고령자 복주주택이 26제곱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적어서 못 들어갔다. 너 같으면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살겠냐. 있겠냐.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사셔요. 한 달 그 관리비 포함해서 생활비가 230만 원이에요. 근데 식비 빼고. 아니, 그분들 부자시잖아요. 부자죠. 부자들이 그렇게 좁은 데 가서 사시는 거예요. 예. 26제곱미터인데 식비 빼고 한 250만 원 가까이 되고 식비 포함하면 한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비스는 없어요. 생사 확인에 대한 서비스만 있지. 그 생사 확인이란 체온 재주는 거. 매일 한 번씩 체온 재주는 거. 네네네. 오다가 다 체온 재든지 아니면은 오다가 다 체온 안 재면 직접 직원이 가서 체온을 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의무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제가 의무식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근데 양보를 또 조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저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실버타운들은 제가 이해가 돼요. 공반님 말씀을 저도 완전히 100% 공감을 해요. 그런데 비싼 실버타운들 있잖아요. 고급 실버타운들. 그런 데는 지금 의무식이 30씩, 적은 데는 더클래식 500, 15씩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런 데를 의무식으로 60씩을 해놓는다. 그럼 진짜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는 냅두세요. 그냥 부자들 들어가서 돈 좀 쓰게 제발 좀 간섭하지 말게요. 우리나라 강남 땅 집값 비싸다고 왜 자꾸 강남 집값을 내리려고 합니까? 그냥 부자들 돈 쓰고 살기에 냅두세요. 실버타운도 저는 고급 실버타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해야죠. 그래서 부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돈 쓰고 있는 거 다 쓰고 가게 해야죠. 좋은 곳을 자꾸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좋은 곳은 돈 쓰도록 냅두세요. 돈을 써야지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새로 생기는 좋은 곳들이라든지 지금 더 클래식 500이라든지 이런 고급 실버타운들은 정말 들어갈 수 있는 분들만 들어가고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싸다고 왜 욕을 합니까 거기를? 아니, 그러면 좋은데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들어갈 만한 데가 이렇게 넘겨라도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생기던지. 없는데 그 비싼 데를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그건 들어가 볼라 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만들게 하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상황이 의무식 60식이나 90식을 해야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 이해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바람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실버타운들이 많이 생겨야 내가 들어갈 곳들이 생기는데 지금 구조로 이렇게 다 틀어 막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바보 천치 아니고서는 실버타운을 만들 일이 없어요. 제가 진짜 컨설팅을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보고 자꾸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계산을 해보니까 안 남아. 이 실버타운 컨설팅하러 다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왔는데 네.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도저히 이익이 안 나오게 가져왔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면은요 그 사람들 사업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해갖고 안 한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저는 실버타운이 더 만들어지게 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현재 구조로는 의무식이 60식은 돼야지 그나마 수익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근데 60식으로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젊잖아요. 그럼 우린 들어가서 여행도 하고 외식도 많이 하고 싶은데 60식으로 딱 정해놓으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일본에와 삼성 노블카운티처럼 하시면 제가 의무식에 대해서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그 식사를 만드는 서비스 비용, 그러니까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식당 운영비. 그렇지, 관리비로 아예 빼버리고 식비는 식재료비만 그렇게 네. 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내 입장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실버타운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공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실버타운도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는 돌아가긴 해주면서 내가 그 이익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저는 반대 아니에요. 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예 저는 그걸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 실버타운 업체에서도 운영을 했을 때 운영 이자라든지 기본 이유는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입주민들이 저는 동의하리라 생각해요. 시설 운영비 일단 건물 운영비라든지 건물 감가상각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런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산하고 식당 운영에 대해서도 식당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거기에 전기세, 수도세, 물값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하고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한 끼를 하든 30식을 하든 60식을 하든 90식을 하든 아니면 의무식을 안 하든 내가 한 사람이 한 끼라도 먹든지 그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자는 거죠. 식비는 정말 식재료비만 카운트를 하면 되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서로 양보가 조금씩 됐네요. 네, 일본처럼 제가 다녀온 곳을 보니까 한 달 식재료비가 50만 원이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90식을 다 포함했을 네, 때. 네. 그럼 한 5천 원 정도 재료비. 다 운영비를 내놨기 때문에 의무식에 대해서 부담이 없죠. 안 먹으면 바보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야 되니까요. 예. 왜냐하면 내가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나는 양질의 식사를 먹되 의무식으로 제한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30식을 먹든 내가 뭐 50식을 먹든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 대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동의하고 일정 부분 협조를 하겠다. 네. 네, 오케이. 그럼 서로 됐네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네, 뭔데요? 80세 이후에는 최소한 60식은 의무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80세 미만은 네. 뭐 자기 활동도 하고 외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했을 때 그 돈 아까워서 못 드시는 분들이 저는 많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건 건강에 정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돈을 어떻게든지 아끼려고만 하시기 때문에 의무식으로 해놓지 않으면 안 드세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운영비라는 인건비 다 내놨기 때문에 안 먹으면 손해다. 네. 젊은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되는데 어르신들은 그래도 일단은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깝고 네. 내 자식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까워요. 80세 이상은 의무식 60식. 네. 대신에 아까 재료비를 대폭 낮췄기 때문에 네. 큰 무리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80세 넘으신 분들은 의무식 60식, 그 다음에 90식으로 하면 조금 더 깎아주기. 90식으로 하면 대폭 깎아줘야죠. 네, 그 선에서, 네. 80세 미만은 노블 카운티나 일본처럼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의무식을 없애자. 네. 네. 그 정도면 아마 실버타운도 동의하고 네, 입주민들도 입주민들도 동의를 동의하지 하시리라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진짜 실버타운에 들어간다 할 때 이 먹는 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키기 때문에. 저는 거의 9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보고 더 느꼈어요. 일본도 서비스가 다 없어지더라도 아마 그 먹는 부분만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의무식에 대해서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공파님도 조금 양보하시고 이쪽도 조금 양보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로 그런 방안을 좀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이야기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던져놔야지 우리 실버타운은 그냥 개인 혼자서 사는 곳이 아니라 공동생활하는 곳이고 이곳은 어느 정도 규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규약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함께 살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하나하나 양보를 해야지 각자 자기 목소리만 내서는 자기 집에 살아야지 실버타운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버타운의 올바른 규약을 위해서 건강을 위한 규칙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